뭐 결국 선생님의 한마디가 학생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 요즘도 연기자의 꿈을 도전하기 위해서 정말 밤을 새며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죠? 역시나 이런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들 중에 가장 먼저 고민하는 건 뭘까요? 대체 어디서 누구한테 배울 것이냐 이거일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연기학원 고르는 법이라는 영상을 몇 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뭐 학원이 아무리 좋아도 나한테 배정되는 선생님이 정말 좋은 선생님이냐, 나한테 잘 맞는 선생님에 따라서 좋은 학원이냐 아니냐가 결정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좋은 학원이라는 건 이런 학원이다,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드리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한번 준비해봤어요. 좋은 학원이 아니라 좋은 연기 수업이라는 건 과연 어떤 것일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저는 1997년부터 2018년도까지 연기학원을 총 3곳, 총 21년 동안 누정학생 15,000명 정도의 학생들을요 직접 평가하고 지도한 경험이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수백 명의 연기 강사를 채용하고 관리했던 경험이 있던 점,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매해 200명 정도의 학생들을 지도하고 평가하고 있는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좋은 연기 수업의 조건 첫 번째, 뭐 당연한 거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선생님의 경험이에요. 나를 가르쳐줄 선생님이 어떤 경험을 해온 선생님인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는 정말 당연한 걸 거예요. 물론 당연히 많은 경험을 한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겠죠? 이 경험이라는 말에는요 아주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할 수 있을 거예요. 기왕이면 나를 가르쳐줄 선생님이 비전공자보다는 전공자인 게 훨씬 좋겠죠? 당연히 연기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전공자 선생님을 더 선호할 겁니다. 그리고 배우로서 살아간다는 게 뭔지 정확하게 파악할 정도의 현장 경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되겠죠? 배우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배우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선생님, 당연히 선생님의 경험이 기반이 되어야 될 거예요. 실제 연기학원에 가보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연극영화과에 가서 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도 하기 전에 바로 연기학원에 취직하는 선생님들도 의외로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경험이라는 걸 거의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경우겠죠? 이런 선생님들은 연기를 기술적으로 접근시켜주는 거는 좀 탁월할 수 있어도 배우의 삶을 온전히 겪어보지 못한 채 학생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잘 모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오디션을 보고 캐스팅이 된다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을 직접 체험하고 겪어내본 선생님이 좋을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배우가 캐스팅이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실패하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봐온 경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학생들한테 프로필 사진은 어떻게 찍어야 되고, 배우 프로필 PPT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오디션 정보는 어떻게 얻어갖고 어떻게 오디션을 봐야 되는지 정도는 학생들한테 충분히 정보를 줄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기본적인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겪었던 경험의 폭들이 굉장히 협소하고 좁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소 좀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영화나 공연 제작 현장에서 자주 목격했던 배우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정말 많은 배우들이 자신이 겪었던 한두 번의 오디션의 경험들을요 마치 전체가 다 그런 것처럼, 야 원래 다 그런 거야, 다 이렇게 해, 이렇게 그냥 다 싸잡아갖고 규정 지어버리는 경우예요. 이런 배우들이 선생님이 돼가지고 학생들한테 경험을 나눠주는 건 굉장히 좋은데, 마치 자기가 겪었던 한두 번의 경험이 마치 그것이 배우가 겪어내야 될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겪은 최악은 바로 이거예요. 오디션을 보는 PD들은 이런 걸 좋아한다, 조감독들은 이런 것들을 좋아하거나 아주 싫어하더라, 이런 말들을 정말 원칙처럼 말하는 거예요.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배우를 심사하고 뽑는 일을 더 훨씬 더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오는 배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아니 왜 대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자기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어떻게까지 말하냐면요, 제발 배우 출신한테 배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기가 겪었던 한두 번의 경험이 무조건 따라야 되는 원칙처럼 생각하는 그런 선생님들인 거죠.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대체 어떤 경험이 있는 선생님이 좋을까요? 일단 가장 기본은 전공자여야 할 거고요. 기왕이면 4년제 대학을 나와서 대학원까지 나온 선생님이면 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뭔가를 이해시켰던 기간들, 그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 되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이 연기를 가르친다는 건요,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해시켜본 경험이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이 아니라 15년, 20년 이상 된 선생님이라면 말 그대로 베테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2007년도가 제가 연기학원을 운영한 지 10년이 됐던 때인데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와 그때 내가 뭘 안다고 학생들을 가르쳤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똑같은 연기를 지도하더라도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거는 정말 시간과 경험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 정신, 이 배우 마인드, 이런 거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영화나 드라마 스태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제작하고 캐스팅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현장하고 너무 괴리감이 많은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좀 잘못된 정보들을 학생들한테 주면요, 다소 좀 불필요하게 학생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만 하다면요, 연기 선생님이 영화나 공연 쪽 제작 프로세스 상에서 캐스팅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겪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선생님이 정말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조카가 연기를 배우고 싶어 한다면 선생님이 최소 30대 후반 혹은 40대 이상인지를 한번 봐라. 그런 선생님이 가장 이상적인 선생님이다. 저는 이렇게 조언 드릴 것 같아요. 자, 가장 좋은 연기 수업의 조건, 그 두 번째, 학생들한테 이 수업에 쓰여질 교재를 정확하게 제시해주는 선생님. 이 먼저 최악 중에 최악인 선생님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해야 될 대사를 알아서 찾아오라고 하는 선생님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수학학원에 갔더니 니네들이 풀고 싶은 문제 직접 만들어 갖고 와,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수학 문제를 만들 정도의 실력이면 뭐하러 수학학원에 갑니까? 안 그래요? 사실 학원에 가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내 수준에 맞는 교재를 제공받기 위해서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런데 다른 학원에 다니다가 저를 찾아온 학생들 대다수는요, 하고 싶은 대사 찾아와,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저는 이렇게 선생님들이 대사 찾아오라고 하는 게 마치 학생들한테 자율성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결국 선생님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학생들이 자기가 해야 될 대사 수준을 안다면 뭐하러 연기학원에 갑니까? 그리고 더 끔찍한 건 뭐냐면요, 학생들이 자기가 수업 때 해야 될 대사를 찾기 위해서 영화나 드라마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미 배우가 그 대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게 연기 공부에 도움이 되겠어요? 이거는요, 수학 문제를 풀기 전에 해설지를 다 보고 그런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가장 좋은 연기 수업의 조건, 그 세 번째, 이거는 제가 연기학원을 고르는 방법이라는 영상에서 몇 번 얘기했던 건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개강일이 정해져 있어서 모든 학생들하고 똑같이 시작할 수 있는 조건. 저도 연기학원을 21년 동안 운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사실 이 연기학원들이요, 개강일을 정해서 학생들을 받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그냥 기존에 개설된 반이 있고 새로 학생이 등록을 하면 그냥 그 기존의 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내가 수학을 더하기 빼기 나눗셈부터 배우고 싶어갖고 학원에 갔는데 웬걸 들어가자마자 미적분부터 하는 거죠. 그래갖고 선생님한테 저 이거 하나도 모르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일단 그냥 해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를 배우러 학원에 갔는데 나는 이 구석기 시대부터 좀 체계적으로 정말 순서대로 배우고 싶은데, 학원에 갔더니 1950년 한국전쟁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조선시대나 일제강점기는 진도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선생님, 저는 구석기 시대부터 배우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냥 해! 이러겠죠? 사실 연기는요, 가장 처음에 뭘 해야 되는지, 뭘 정확하게 익히고 습득해야 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연기라는 게 뭔가요? 남이 써준 텍스트를 내가 말하는 것처럼 내뱉는 거잖아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지 텍스트가 말로 바뀌는지, 그 최초의 개념부터 익히고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기의 출발인 발음 발성, 그거부터 정확하게 익히고 배우지 않으면요, 연기의 기본기라는 거는 없는 상태에서 계속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모래 위에 빌딩을 세운 학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말들이 계속 나와요? 학원을 6개월 다녔는데 배운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게 그 학원의 선생님들만의 잘못은 아닐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학원 운영 방식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요. 그래서 요즘 저는요, 제가 2018년도에 3개의 학원을 모두 정리한 다음에 코로나 이후로 정말 소수 정원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개강일이 정해져 있고 딱 종강일이 있어요. 저는 이런 방식의 수업이 너무 좋아요. 한마디로 저도 예전에 학원 할 때 개강일이 없는 학원을 운영했었단 얘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가르치는 게 정말 양심적으로 찔린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장 좋은 연기 수업 조건, 그 네 번째입니다. 이거는 정말 제 채널에서 한 번쯤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틀린 감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아는 선생님. 자, 여러분, 과연 틀린 감정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우리가 어떤 대사를 할 때 어떤 특정적인 감정을 품고 연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요, 학생의 연기를 지적하면서 그게 아니지, 그거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세상에 틀린 감정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어떤 감정을 가졌는데 그게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나랑은 조금 다른 감정, 혹은 상대방이 원하는 감정과 조금 다른 감정, 혹은 연출자가 생각하는 감정과 조금 다른 감정, 이런 건 존재할 거예요. 하지만 어떤 선생님들은 내가 하는 연기를 보고 틀린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어떤 대사를 해석한 다음에 어떤 감정을 선택했을 때 그 감정은 틀렸어,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조금은 다른 감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시켜주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이 계신 수업이라면 정말 좋은 수업일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연기 수업의 조건, 마지막 5번째입니다. 가장 좋은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라면요, 학생의 인생에 정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주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이 계시다면 정말 좋은 수업이 될 거예요. 이거는 연기 수업뿐만이 아니라 어떤 수업에도 다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돈 받고 기술을,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게 학원의 위치이긴 합니다. 그래도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함부로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연기라는 생소하고 특수한 직업을 선택한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바로 학생들에게 좋은 습관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일 거예요. 습관을 만든다는 게 뭡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결국 선생님의 한마디가 학생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이 발현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끊임없이 메모를 하는 습관을 가진다든지, 늘 꾸준히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든다든지, 책을 꾸준히 읽게끔 만든다든지, 뭐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지 순서를 매길 수 있는 힘을 만들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이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선생님, 그런 선생님이 하는 수업이라면 뭔들 안 좋겠습니까? 물론 저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요, 정말 좋은 연기 수업의 조건 5가지를 한번 이야기해봤어요.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수업을 받기 위해서는 어쩌면 담당 선생님과 충분한 상담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선생님의 생각과 철학을 느낄 수 있겠죠. 그렇게 좋은 수업을 선택하실 거를 권해드립니다. 자, 정말 연기 연습하기 정말 좋은 계절이 됐어요. 하루하루 정말 최선을 다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감사합니다.